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십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느새 2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인데 남은 2월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도 제가 공부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근황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어제 치맥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치맥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사실은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눈치를 쓱 보다가 유튜브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몰래 하다 보니까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없고 숨어서 하니까 목소리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냥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와이프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조금 요거도 먹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뭐 오케이 뭐 열심히 해라고 해가지고 안도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김에 이제 구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뭐 잠깐 뭐 성의 있게 보는 것도 아니고 한 30초 보더니 재미가 없어서 구독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넘게 살아서 좀 서운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제 뭐 와이프가 이제 안 본다고 했었고 영상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잘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시원하게 한번 물론 뭐 좋은 얘기가 이만큼이고 요 정도 되겠지만 요 고충이나 불만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 대화를 마무리했고요. 이런 근황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이 많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을 공부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향후에 이제 EV 쪽이나 자율주행을 가면서 뭐가 이렇게 바뀌냐면 연산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연산을 많이 하게 되면 전력을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때 되면 전력 반도체, 즉 차세대 반도체의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이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면 화합물 반도체를 지칭하는 용어고 보통은 SiC나 GA 같은 화합물 반도체를 이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SiC나 GAN 같은 반도체를 하는 기업을 찾다가 ST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도 보고 공부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정 실적도 나오고 해서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ST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ST 자회사인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스파워 테크닉스고 비상장이기 때문에 제가 ST를 말씀드렸고요. S 파워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SiC 전력 반도체 생산 체제를 갖춘 유일한 국내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되겠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분을 보시면 이 회사의 CEO신 이 동복이 형님께서 한 37%, 예스티 회사에서 28% 갖고 있기 때문에 한 66%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태원이 형님께서 33.6%를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SK가 인수를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견실한 기업이고 화물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비전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방증해주는 그런 증거가 좀 될 것 같고요. 동복이 형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분 방어를 좀 잘해야 되는 게 괜히 또 이게 SK가 그 시그넷 EV처럼 이거를 완전히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 방어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ST 4분기를 좀 일단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본 기업의
실적과 본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ST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괜찮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는 거고요. 물론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인플레이션발 원자재 압력, 원자재 가격 압력이라든지 운송료 관련된 비용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심하게 부러지지 않고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분기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사업 실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T 본업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ST에서 얘기하는 본인 회사의 강점을 얘기하면 원천 기술로서 다양한 여론 기술과 온도 제어 그리고 고온 저온을 한 장소에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열 관리 관련된 거를 원천 기술로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부터 볼 건데 사실 퍼니스라는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퍼니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프를 어닐링하는 장비라고 돼 있고 형님들이 어닐링을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억이 다시 나기 시작했는데 어닐링이라 하면 높은 온도로 장시간 담금질해서 원래 금속 성질을 내도록 하거나 더욱 좋은 재질로 변질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뭐 뜨거운 대장장이 형님이 뜨거운 쇠를 달고 가지고 두드리는 식으로 해서 물성을 좋게 만드는 작업을 어닐링이라고 하고요. 그 어닐링을 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퍼의 어닐링이 왜 필요한지 보면은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되면 웨이퍼 안팎으로 상처를 내게 되는데 공정 후에는 상처가 아물도록 마치 이렇게 마데카솔 하듯이 어닐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이온 임플란테이션 같은 경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웨이퍼에 기본적으로 이온을 주입을 해서 절연 재질을 준도전성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준도전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웨이퍼에 상처가 나게 되고 이거를 어닐링이라는 걸 통해서 상처가 아물도록 하고 좋은 재질로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장비가 결국에는 퍼니스가 되겠다. 이 장비를 ST에서 하고 있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고, 저도 이제 용어부터, 뭐, 공정부터 다 어려운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이해도를 언젠가는 이렇게 좀 느리지만,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형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온 주입할 때, 이 상처가 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웨이퍼의 표피 조직이 파괴되고 불순물 원자들도 충돌 에너지로 인해 정 위치에 자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어닐링을 통해서 원자의 원래 자리를 찾아주고 공유 결합을 복원하게 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정위치에서 이렇게 애가 좀 벗어나 있거든요. 이 친구를 어닐링을 통해서 기존 자리로 좀 돌려주고 공유 결합을 통해서 좀 단단하게 결합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어닐링이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시면 퍼니스, 그러니까 결국 ST 장비 퍼니스 작동 방법은 상온에서 온도를 서서히 상승시켜서 가열한 후에 고온을 일정 시간 유지시키고 나서 다시 상온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어닐링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금씩 이해도를 높여서 늦게라도 반도체 공부를 하는 같은 그런 기회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비는 칠러라는 장비인데 이 칠러라는 장비는 EDS 테스트에 쓰인답니다. 그래서 EDS가 뭐냐 했더니 Electrical Die Sorting이 되겠고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에 생성된 칩에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DS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 장비에서 보시면 웨이퍼에 이 프로브 이 칩 같은 게 여기를 딱 찍어서 전기적 신호를 보낸 다음에 반응을 봐서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ST에서 하는 칠러의 역할이 뭐냐면 보시면 온도에 따른 동작 테스트.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할 때 온도를 달리하면서 하는데 이게 뭔가 가혹 조건이 되겠죠. 가혹 조건이 될 텐데 이 온도에 따른 동작 테스트 할 때 칠러가 온도에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ST가 열 관리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EDS 테스트 할 때 칠러를 통해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후공정에 해당이 되고 웨이퍼가 나오면 웨이퍼 EDS 테스트 후에 웨이퍼 절단하고 뭐 일단 전선 같은 걸 연결해서 향후에는 최종 검사를 통해서 패키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 중에 가압 큐어인데 이 내용을 좀 보면 다이 어태치 공정. 이 다이 어태치 공정은 웨이퍼의 리드 프레임, 기판 등과 접착 필름을 이용해 접착하는 공정이다. 그리고 가압 큐어는 완료된 패키지 자재를 가압 및 큐어에서 보이드 기포 제거 및 다프 경화를 수행하는 장치다.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일단 어렵고 이 내용을 제가 풀어보니까 웨이퍼를 접착 필름으로 붙일 때 기포를 일단 빼주고 이 가압 큐브란 놈이 단단하게 해주는 기능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필름 붙일 때도 저희가 기포를 빼는데 요게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첫 번째는 LTPS 퍼니스라는 건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용 열처리 퍼니스다. 아까 퍼니스가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어닐링 하는 장비였는데, 그럼 이 TPS가 LTPS가 또 뭐냐 보면은 로우 템퍼레처 폴리크리스탈라인 실리콘의 약자로 저온 다결정 실리콘이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 처리를 하면 아마 이때 쓰이는 게 아마 LTPS 퍼니스 같은데 재결정화가 되면서 다결정 실리콘으로 변한다. 이때 만들어진 다결정 실리콘을 LTPS라고 부른다. 이때 쓰는 열처리 기계가 LTPS 퍼니스다. 이게 그러면 왜 다결정으로 만드냐를 좀 보시면 단결정일 때 비정지일 때는 보면 전자 흐름이 뒤죽박죽에 이제 오합지졸로 가는데 다결정을 열처리해서 다결정을 만들면 이게 일방통행 하듯이 전자가 일관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물성을 좋게 하는 그런 열처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LTPS 퍼니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열처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클레이브라는 장비인데 한번 보면 편광 필름이 부착된 패널에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기포를 제거하는 장비. 요게 보면은 반도체의 가압 큐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비인 것 같고요. 티슈 같은 경우에는 노광 설비 투입 전에 기판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돼 있고, 보시면 이 노광 장치가 있고 맨 밑에 기판이 있는데 UV로 빛을 쐬어서 기판 구성을 하기 전에 이 기판을 온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비가 티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DO 같은 경우에는 CF 기판에 유기막을 증착하기 이전에 일정한 온도와 진공을 가해서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러면 CF 기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유리판 위에 레드, 그린, 그리고 블루 화소별 색을 입혀주는 공정을 CF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RGB를 올린 기판을 CF 기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기판 위에 유기막을 증착을 하게 되는데 온도하고 진공을 가해서 수분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보시면 그 IR 자료에 보면 이제 7가지 핵심 단기, 중기, 장기 업사이드 사업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미래 BM과 사업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놨는데, 라미네이션이라 그래서 OCR과 OCA 라미네를 진행하겠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요. QLED 쪽 투자를 하겠다. 저희가 본 그 오토클레이브나 퍼니스나 오븐 기포 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폴더블 폰에 투자를 하겠다. TCU 기판 온도 해주는 거 퍼니스. A5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TCU나 이런 거를
납품을 하겠다.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 UTG를 적용하는데 UTG 강화로 라미네이션 장비를 하겠는데 얘는 울트라 씬 글라스가 되겠죠. 우리 폴더블 폰이 아마 좀 더 많이 팔리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PLP 투자, 이게 좀 뭔지 몰라서 좀 뒤에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과학기호 장비를 납품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목에 말씀드렸던 SiC 파워 반도체 투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스 파워 테크닉스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핵심 업사이드 관련된 핵심 중기 단기 사업에 대해서 좀 표현해놨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OCR, OCA 요 부분하고 PLP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OCA, OCR 같은 경우에는 광명 접착 소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서 빛이 다른 층을 만났을 때 굴절되거나 반사되는데 요걸 막아주기 위해서 비슷한 광학성질을 가진 재질을 채워주는 걸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재료를 광역 접착 소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6번이 좀 이해가 또 안 됐었는데 이 PLP가 뭐냐 하면은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좀 돼 있고 이 PLP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이 요 방향으로 되는데 원이었는데 그 원이 좀 커지고 그 원이 사각형으로 변하는 웨이퍼 기판이 하는 기술 발전사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PLP가 이 네모난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PLP 같은 경우에 원형이 아니고 사각의 패널에 패키징이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남는 부분 없이 한 번에 패키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제목에 말씀드린 파워 반도체 관련 내용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씩 이렇게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이해도를 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